자,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특정 유형의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없이 그냥 방법만 암기해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소 길게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변형 문제에 대비하자는 거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 능력을 좀 길러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자 지금 연습장과 펜을 준비했지? 요런 거에 대답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꼬라지를 P라는 숫자를 A로 나눈 몫은 Q 나머지는 R, 이런 형태로 쓰는 거 알고 있죠? 요 형태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형태로 제가 불러주는 대로. 예를 들어 29를 그럼 29는 한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형태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 썼겠지만 9구단 하면 되죠. 9구단 3으로 나누면 몫이 9개이고 몫이 9개이고 나머지가 2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난 초등학교 교육이 진짜 수학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대, 어렸을 때 수적 개념이 형성될 때 그냥 단순히 수를 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놀이나 이미지에, 그러니까 기구에 의한 머릿속에 영상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데, 이 나눗셈에 관련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 이미지가 모래를 삽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 29라는 모래 더미가 있을 때, 29라는 모래 더미가 있을 때, 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는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여기에 크기 3짜리 삽이 들어간다 이거죠. 크기 3짜리 삽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퍼서 아주 말끔한, 이 아이를 딱 퍼서 엎으면 요런 형태의 블럭이 하나 나오겠죠. 3짜리 블럭이. 3짜리 블럭이 나오고, 이 몫과 나머지의 형태로 쓴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했던 규격화해서 333, 그리고 그 위에 다시 333 이렇게 하려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이 삽의 모양이 그대로 반영된 3짜리 더미 9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잔해가 있는 거지. 잔해가 있는데, 이 잔해는 내가 아무리 이놈을 이렇게 퍼서 꼭꼭 눌러 담으려고 해도 이 삽에 여기밖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깔끔하게 엎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잔해를 나머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자, 이 동일한 29를, 자, 또 펜을 잡고 29를 이번에는 4로 한번 나눠보세요. 4로. 됐나요? 그럼 4 어떻게 돼요? 7에 나머지 1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에 이런 삽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 4짜리 삽으로 7개를
다소 지겨워도 그냥 들어요. 내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좀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7블럭을 하고 이 삽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아주 그냥 잔해물. 네? 리, 일이 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4 곱하기 6 더하기 5로 쓰면 이 5를 나머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잔해물이 5라서 내가 이 4짜리 삽으로 여기다가 한 삽을 더 퍼 담아서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 잔해물이 내 삽보다 더 크면 안 된다고. 이게 목과 나머지 나누는 수와,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용어가 있어서 좋았는데 이 29를 피제수라고 하고, 이 피제수라고 하고요. 요 삽을 제수라고 해요. 제수. 제수는 나누는 수란 뜻이고 피제수는 나눔을 당하는 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블럭의 개수를 몫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잔해물을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 내 가장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맥이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수로 했던 이 피제수와 제수와 목과 나머지를 다항식으로도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다항식으로도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라고 하는 3차의 다항식이 있으면 이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려고 할 때 어떤 몫에 해당하는 다항식, 이걸 이제 관습적으로 qx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체가 있겠죠. 실체가 있는데 관심이 없을 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애가 여기는 블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등치시켜서 생각해 볼 바가 뭐냐? 여기 있는 이 거대한 덤이 나누어지는 식은 저 3차식이 맞죠?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그냥 깔끔한 다항식 하나 이고, 그 다음에 이 삽에 해당하는 녀석이 지금 x-2라고 하는 거지? 나누는 수니까. 그럼 이제 x-2를 여기다가 블럭별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놓고 잔해물이 남을 텐데, 이 잔해물 역시나 식이라는 거예요.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숫자에서 크기로 말했던 부분이 다항식에서는 무엇으로 등치되는 걸까? 다들 대답할 수 있죠? 방금 원희가 정답을 말했는데 차수라고요. 차수라고. 그러니까 이 삽의 크기는 이 녀석의 모양이나 이게 x-3이냐 x 플러스 5냐, 그럼 x-2보다 x 플러스 5가 큰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삽의 크기는 오로지 이 나누는 식의 차수라고요. 차수.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이렇게 잔해물이 남았는데, 이 잔해물이 만약에 x 플러스 1이 남았다. 그러면 이건 잘못 나눈 거죠.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예, 이 잔해물이 x 플러스 1이 되었어. 근데 얘가 x 마이너스 2야. 예. 그러면 이거는 잘못 나눈 식이다. 예.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표현된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 잔해물이 내 삽보다 많은 양이 남았어. 그러면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한 블럭 더 쌓고 그리고 남는 잔해물을 나머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꾹꾹 눌러 담는 그 작업이 식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x 플러스 1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가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 한 삽을 더 풀 수 있고, 예, 그리고 3이 남는 거야. 이렇게요. 얘를 나머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크기가 아니에요. 다항식에서는 차수입니다. 차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3개를 불러줬는데, 아닌가? 이거 3개가 아니구나. 네. 2개를 불러줬는데, 29라는 동일한 수, 이 모래더미 하나죠, 하나. 존재성으로는 이 그냥 모래더미 하나예요.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9, 얘도 29고 얘도 29인 거예요. 얘도 29고 얘도 29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단원명이 항등식인 걸 좀 기억하세요. 항등식이 뭐냐면 똑같이 x로 된 식인데 어떤 건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 등식이 들어가는데 등식자가 들어가는 애가 대상이 2개인데 하나는 방정식이고 하나는 항등식이에요. 둘 다 등식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등식과 방정식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른 식이라고요. 방정식은 그 등식을 옳게 만드는 x값을 구하는 거고 x-3이 0이다 그러면 이 등식을 옳게 참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만데? 이렇게 대답해서 그 x를 찾는 게 목적인 식이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항등식은 애초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등호의 양변에 있는 x는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을 방정식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모든 실수 x가 답인 방정식인 거예요. 항등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29 이퀄 3 곱하기 9 더하기 2처럼 모양을 달리 했을 뿐 왼쪽과 오른쪽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게 항등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다항식의 변형이, 이 다항식의 변형이 본질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말을 느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머리를 좀 잘 굴려야 돼. 잘 굴려야 돼. 지금까지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개념이. 그래서 너희가 그 깨닫는 순간이 개인마다 타이밍이 다를 테니 내가 일부러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똑같은 29를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쓰는 법, 4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쓰는 법. 그러나 이 둘 다 얘라는 29라는 동일한 수를 변형만 한 것뿐이라는 것. 그럴 때 이 두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방금 전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그래서 이런 블럭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요걸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다시 4로 나눠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머릿속에서 기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걸 다시 4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해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얘를 다시 우르르 쾅쾅 해서 이렇게 모래 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죠. 원점으로 되돌린 다음에 그걸 4라는 삽으로 다시 뜰 수가 있죠. 그리고 3과 4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6으로 나눈 나머지 6, 4, 24 더하기 5죠. 더하기 5죠. 그러면 당신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런 블럭을 만들게 이 우선적으로 시켜놓고 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요러한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른 다음에 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방금 전처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쳐다보면서 4로 나눈 나머지 구해봐. 4로 나눈 식으로 써봐. 라고 했을 때 모래를 와장창창 우그러뜨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이 경우에는. 6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6으로 나눈 이 식을 3으로 나눈 식으로 바꿔봐. 형태로 바꿔봐. 라고 하면 와장창에서 29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일로 오는 방법 말고 뭐가 있을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렇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블럭을 쪼개면 이거 3333 블럭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써 만든 블럭을 왜 푸시냐 이거지. 3이라는 삽으로 푼 결과가 이미 여기에 일부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6으로 나눈 몫은 4지만 3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2 곱하기 4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몫의 부분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이 더미가요. 여기 있는 더미가 3이란 삽보다 큰 더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부분을 이 몫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 번 더 퍼서 몫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보내버리고 그리고 2가 남았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이런 꼴이 됩니다. 이게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바뀐 거죠. 그리고 위를 보시면 결과가 같아요. 이 결과가 9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대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식의 개념으로 바뀌면 되고요. 여기서 삽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차수가 변환되는 나누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요 숫자의 형태 그리고 이 모래 더미로 머릿속에 좀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제가 시키는 걸 한번 해보세요. 어떤 다항식이 있어. 그 다항식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하로 나눈 나머지가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x 더하기 9였다고 합시다. 그냥 가정을 이렇게 해요. 어떤 모래더미가 있는데
예? 이 사더미 같이 생긴 모래더미가 있는데 그 아이를 x제곱 x-1의 제곱 x-2라고 하는 3차식으로 3차식의 삽으로 퍼서 블럭별로 담았고 그때 몫이 qx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나머지 더미 더 이상 2삽으로 풀 수 없는 3차의 삽으로 풀 수 없는 2차의 더미가 이만큼 남았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구해보세요. 자, 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제가 숫자로 설명했던 지금 6으로 29라는 더미를 더하기 5 돼 있는 애를 이 6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1의 제곱 x-2라고 하는 3차식이라는 블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더미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9라는 더미가 여기 있는 이 5라는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야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만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첫 번째 생각인 얘네를 다시 확 이렇게 해서 29 더미로 만든 다음에 x-1로 이렇게 하는 작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이 나누는 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수의 일부잖아 x-1의 제곱은. 그러니까 6으로 나눈 나머지 목과 나머지의 이 구성을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의 구성으로 바꿔봐라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럼 아까 어떻게 했었지? 아까 이 6이라는 구성을 3으로 자르고 3으로 자르고 그러니까 이미 몫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안 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몫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안 건드리고 고스란히 아유 뭐 어차피 얘하고 서로 배수 관계인데 몫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죠. 이 말이 뭐냐면 fx가 이미 자신의 몫으로 가지고 있는 몫이 아니라 자신을 나누는 수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이 몫을 건드리지 말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그 몫의 부분을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활용을 하자 이런 거예요. fx는 x-1의 제곱으로 묶고 x-2 qx 아까 전에 목 부분이 그냥 지금 내가 할 놈의 몫의 부분으로 다 포함돼 들어가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작업이 뭐였죠? 바로 이 더미의 문제였죠. 이 더미에서 이 5라는 더미에 3이라는 삽이 분명히 한 번 이상 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얹고 쪼개서 이 삽으로도 못 담는 나머지 더미를 내가 진짜 나머지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남은 더미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 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의 삽으로 퍼서 요 앞으로 보낼 만큼 더 추가로 보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제 원인 같은 경우는 얘를 요걸로 직접 나눴어요. 2차식을.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2x 제곱만 가지고 내가 x-1의 제곱을 전개하면 무슨 식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2x 제곱 요 놈이 문제인 거예요. 2차가. 이 2차를 소모시켜버리는 방향으로 만들고 그럼 2x제곱 똑같아졌고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x가 되려면 뒤에 5x가 이렇게 남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더하기 2인데 상수항은 9니까 뒤에 얼마가 남으면 돼요? 7이 남으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2x-1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 그냥 엄연한 변형이에요, 변형. 이것도 항등식이지. 얘랑 얘랑 항등식이고 얘랑 얘랑 항등식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었어? 그러면 만들었으면 보내. 일로 보내. 그럼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5x 더하기 7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29를 6 곱하기 4 더하기 5라고 썼다가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길래 여기서 3을 끄집어내고 2 곱하기 4는 몫의 일부분으로 남긴 다음에 이 5에서 몫에 해당하는 분량을 더 추가로 보내고 더 이상 3으로 풀 수 없는 나머지가 남았다. 똑같이 말한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네? 내 말 이해돼? 이렇게 대우가 됐어? 예. 근데 질문이 이게 아니라면, 질문이 이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질문을 앞뒤를 바꿔볼까요? 무슨 말이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5x 플러스 7이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조건을 주는 순서를 바꾼 거예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5x 플러스 7이다. fx를 x-1의 제곱 x-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봅시다. 오히려 난 지금 여기를 주고 시작했잖아, 니네한테. 주고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구하라고 시키면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시켜보았더니 전원이 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fx를 x-1의 제곱 x-2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응? 좋아. 훌륭해. 훌륭한 접근이야. 훌륭한 접근이야. 그러니까 3차로의 삽으로 팠기 때문에 3차의 삽으로 덮지 못하는 더미가 나머지로 남는다면 그것은 2차식일 테고 내가 그 2차식의 나머지를 단 한 개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예?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미지수가 3개. 미지수가 3개니까 웬만하면 등식이 3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이고 2를 넣으면 0,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일단 이 문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이러려면 내가 x-2를 넣은 결과가 얼마냐도 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원래는 미지수가 3개면 이쪽을 0 만드는 3개의 인수가 있어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 결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예.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그 문제의 방향과 취지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좋아.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전개해보자. 내가 정말 이 나머지 2차식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 거냐? 한 개도 모르는 거냐? 아니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5x 플러스 7이다. 라는 건 지금 요 다항식 아까 이쪽으로 만들어 놓은 블럭 그대로를 내가 다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의 형태, 목과 나머지의 형태, 얘의 일부인 녀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쓰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몫은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걸 이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젤 앞에다가 x-1의 제곱을 이렇게 묶어서 쓸 거잖아. 나누는 식을. 근데 얘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다고, 이 식은. 그러니까 x-2 qx가 몫일 것을 알고 있어요. 몫의 일부죠. 네, 정확하게는. 몫의 일부. 그리고 여기 있는 더미가 몇 차예요? 이게? 이 더미가 2차죠. 플러스 A로 해서 준 거로 먹고 그 뒤에 있어요.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차의 더미가 내가 이 x-1의 제곱으로 잘 다져서 그 삽의 모양으로 퍼낼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운영을 해도 틀림없이 a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한 다음에 더하기 2ax 빼기 a 이렇게 하고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1차식이 바로 5x 플러스 7이다를 안다는 거야, 내가. 이해돼? 그렇다면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너는 x-1의 제곱으로 묶여 들어갈 거야. 내가 원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만 이 x-1의 제곱을 몇 개 갖고 있나 그것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묶여 들어갈 걸 전제로 하고 만약 묶여 들어가서 이게 a가 돼버리고 나면 그 뒤에 남는 애가 5x 플러스 7이다라고 문제에서 이미 줬거든. 그러니 이 뒤에다가 5x 플러스 7을 달아서 이렇게 해놓고 얘의 나머지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거야. 제 말에 이해가 돼요?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을 질문과 조건을 딱 반대로 만든 거예요. 이 취지를 가진 문제의 유형이 니들 내신에 거의 100%의 확률로 나온다고. 왜냐? 지금처럼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어떤 변형이 나와도 처리할 수 있어요. 얘기 이해됩니까? 네. 물론 이 문제는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조건을 더 줘요.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7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정리가 바로 성립하니까 f2는 7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요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f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2 넣고 나온 결과가 는 7이다 하면 a도 구해지는 거죠. 미지수 하나, 조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운영하는 개수로 생각해보면 요 녀석이 1개, 요 녀석이 2개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2개라는 미지수가 너희들 생각대로 하면 x-1의 제곱으로는 넣어서 0 되는 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2를 2번 넣어야 되니까 2를 2번 넣어야 똑같은 결과 나오지. 이해되겠어요? 그 2개의 미지수는 요런 식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다. 워낙 유명한 문제고 매년 너희들의 선배들이 골머리를 쌓았는데 그래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우리 바이블 개념서에 나온 필수예제 4번인가 뭐 그런데 이제 예시문항이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아이고, 뭐야. 1번은 이제 나머지 정리 두 판이에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이다는 f-1이 2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상으로는 이렇죠. 그리고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2이다. f3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들고 fx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풀이라는 거죠.
2차 식으로 나누었으니 나머지가 1차식일 것이고 그 1차식의 미지수는 두 개가 있고 예, 공교롭게도 요 두 인수가 내가 다 들고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예, 얘를 0으로 만들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는 상수가 남는데 그 값이 2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x에다가 3을 넣으면 이번에도 여기가 전체가 0이 되고 여기다가 3을 넣은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로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풀면 그죠?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시오. r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입니다. 이제 이게 제일 편해요. 네, 여러모로 제일 편해요. 그게 아니고 이제 2번을 1번처럼 풀면 막힌다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막힌다. 예, 그러니까 fx를 x-1의 제곱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으로 쓸 거면 너희가 미지수 3개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3개의 미지수라는 게 결국 이런 종류의 조건 3개란 말이야. 근데 그 조건 3개라는 게 이 몫의 부분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0 되는 인수들 값을 넣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어디 갔어? 13이다는 있는데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니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x 이퀄 1밖에 없는 거잖아. 어? 그리고 x 이퀄 1을 넣으면 4가 나오는데 x 이퀄 1이 그러니까 f1이 4이다와 f-2가 13이다. 두 개 가지고는 세 개 미지수를 못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문제의 유형에서 2차로 나눈 나머지 1차식을 주었을 때 얘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녀석은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뉘어질 조건을 이미 이 부분에서 갖추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했을 때 이게 묶여 나갈 테니 이쪽에서도 요 놈과 같이 묶여 나갈 놈을 준비해 줘라 이런 거지. 삽이 x-1의 제곱이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x-1의 제곱이라는 삽이 이제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 이 나눈 블럭을 그냥 적당히 쪼개서 너 일부가 목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걸로 풀 준비를 하는데 이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걔를 x-1의 모양으로 x-1의 제곱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몫으로 저쪽으로 합류할 놈을 제외하고 더 이상 풀 수 없는 1차식이 남는다면 그 1차식이 3x 플러스 1이다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쓰지 않고 a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쓴다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방법만 외워 쓴다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거든. 나머지를.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에 1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ax 플러스 b를 a 괄호 열고 x-1, x x-3 x-3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약간 바보 같은 짓이지. 약간 삽질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a x 플러스 1 더하기 2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 말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a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아직 안 쓴 조건인 3을 넣어서 마이너스 2이다. 이걸 쓰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어서 결과가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럼 여기다 3을 넣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2여야 돼? 3 넣어보면 4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여야 해. 넘어가면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이 나머지가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내가 또 예쁘게 정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 나는 얘가 나한테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지 이게 몫이 묶여진 어떤 형태를 구하라 이렇게 안 한 거잖아. 나머지는 요만큼이야. 요만큼이 나머지야. 난 그냥 A가 궁금할 뿐이야. 이 조건을 지켰을 때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를 지켰을 때 그 나머지의 폼이 이렇게 된다는 것 뿐이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A를 구하러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2가 13이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13이다. 그럼 마이너스 25는 이만큼 0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9A가 되고 9A.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게 그게 13이다. 넘어가면 18. A는 2였네요. A는 2였네요. 그러면 이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면 2 x-1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나머지고요.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통일성을 위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쓰자면 2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문제 자체로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많은 친구들이 나머지를 이렇게 놓는 방식을 그냥 이해도 못한 채 외워서 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엿먹이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말을 살짝 비틀어서 다른 말로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이제 그냥 마치 저 불 본 나방처럼 그냥 일로 휩싸여 들어갔다가 왜 틀렸지?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 봐. 내가 이걸 항등식으로 제대로 좀 이해해 보자고 아까 숫자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단박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한 2바퀴 더 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완비 시켜놓도록 합시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세요. 알겠죠?